안녕하세요. 워썸의 김윤준입니다. 워드프레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페이지 비더 또는 CSS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박스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스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박스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컨텐츠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실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비더로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엘리먼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엘리먼트마다 엘리먼트 그 자체로 디자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엘리먼트를 둘러싼 박스에 들어간 상태에서 디자인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박스와 컨텐츠 간의 공간을 설정할 때 마진, 패딩, 보더 라디우스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용어 설명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를 활용할 건데요.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이미지 엘리먼트를 통해서 워드프레스 로고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워드프레스 로고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로고 이미지가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보더라는 것은 컨텐츠를 둘러싼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에서는 컨테이너의 스타일 탭에서 보더 옵션에서 보더를 설정하는데요. 보더 타입 옵션에서는 보더의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항목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은 보더가 노출되죠. 그리고 보더 위드스 옵션에서는 보더의 두께를 설정하는데요. 수치를 올리면 보더의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수치를 내리면 보더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수치를 0으로 설정하면 테두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치를 0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는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5 프로를 설명할 때 이런 디자인도 보더를 0으로 세팅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딩을 알아보겠습니다. 패딩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내부 여백 공간인데요. 내부 여백 공간은 컨텐츠와 테두리인 보더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로고의 백그라운드에 적용된 컬러 영역이 패딩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패딩은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패딩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패딩의 수치를 높이면 내부 여백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치를 너무 올리면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컨텐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패딩의 수치를 낮추면 컨텐츠와 내부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컬러 또는 이미지를 적용하고 내부에 테스트 컨텐츠를 배치한 뒤에 패딩 값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보더 라디우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애플 웹사이트의 디자인에는 각 모서리가 둥근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더 라디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더 라디우스라는 것은 박스의 모서리 각도이고요. 보더 라디우스의 수치를 올리면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이 되고요. 수치를 점점 내리면 정사각형에 가깝게 되는데요. 모서리가 0이 되면 완전한 정사각형이 되고요. 이것을 스퀘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패딩을 소개할 때 내부 여백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외부 여백 공간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마진은 컨텐츠를 둘러싼 테두리인 보더와 바깥쪽의 주변 여백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진의 수치를 올리면 주변 여백의 공간이 넓어지고요. 반대로 마진의 수치를 낮추면 주변 여백의 공간이 좁아지는데요. 마진을 잘 활용하면 이와 같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링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링크 포인트는 디바이스의 반응형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반응형은 보통 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반응형 웹이 작동하는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 설정에 따라서 컨텐츠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 두 개는 블링크 포인트가 되면 위아래로 배치가 변경되고요. 텍스트의 길이는 블링크 포인트가 되면 다음 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음 줄로 이동하게 만드는 기준을 블링크 포인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픽셀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에서는 사이트 세팅 메뉴에 레이어 메뉴에 브리크 포인트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에서 모바일과 태블릿에 브리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는 이미 브리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모바일은 767픽셀이고요. 태블릿은 1024픽셀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제작자가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더를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더는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를 구분하는 라인이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라인이나 공간이 가로일 때도 있고 세로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더는 마진이나 패딩으로 공간을 제어하기 힘들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페이지 비더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블록 에디터에서는 공간으로 추가할 때에는 스페이서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라인으로 추가할 때에는 세퍼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엘리멘터 페이지 비더에서도 공간을 추가할 때는 스페이서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라인으로 추가할 때는 디바이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WP 베이커리 페이지 비더에서는 공간을 추가할 때는 empty space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라인으로 추가할 때는 세퍼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사용하는 사일런트 테마의 경우에는 공간을 추가할 때는 디바이더를 사용하고요. 라인으로 추가할 때는 지그재그 세퍼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구의 이름만 다르지 역할은 라인이나 공간을 추가하는 역할로서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스와 공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아봤는데요. 박스와 공간에 사용된 용어가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워썸의 김병균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